시립도서관의 오래된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맡게 되는 것은 종이와 먼지가 섞인 특유의 냄새였다. 박서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째였다. 26에 이곳에 발을 들인 이후 그녀의 삶은 책장 사이로 흘러가는 조용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서연은 정확한 시간에 도서관에 도착했다. 낡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작은 냉장고에 넣고 회색빛 카디건을 걸쳐 입은 채 첫 번째 일과를 시작했다. 반납된 책들을 분류하고 서가별로 정리하며 찢어진 페이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붙이는 일.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오늘도 조용하네요.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동도서 코너로 향했다. 색바랜 동화책들을 제자리에 꽂으며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기억 저편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목소리,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부름. 하지만 그 기억들은 늘 안개처럼 희미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어린 시절은 공백과도 같았다. 오후가 되면서 도서관은 더욱 조용해졌다. 가끔 들르던 단골 독자들도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정리가 끝난 책들을 밀차에 실어 나르며 도서관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언제나처럼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도서관 한편 구석, 창가 근처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 검은 표면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서연의 가슴은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답답해졌다. 마치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저릿저릿 아파왔다. 음악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서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피아노 앞에 서 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꿈이 있었다.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인 음악실에서 그녀는 몰래 연습을 하곤 했다. 선생님도 놀랄 만큼 빠르게 곡을 익혔고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대학 등록금은커녕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에서 꿈은 사치였다. 서연은 피아노의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하얗고 검은 건반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로 스치자 소리 없는 선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곡이었다. 언젠가는 서연은 속삭이며 건반 덮개를 다시 닫았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46의 나이, 이미 절반을 넘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서연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가방을 챙겼다. 텅 빈 도서관 안에서 그녀의 발소리만이 외롭게 울렸다. 오늘도 같은 하루, 내일도 같을 하루. 변화 없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꿈의 무게를 조용히 견뎌내고 있었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언젠가 올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3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도서관은 평소보다도 더욱 고요했다. 봄비가 내린 탓인지 발걸음하는 이들도 드물었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이용자가 문을 나섰다. 서연은 반납 도서를 정리하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아직 2시간이나 남은 근무 시간이었지만 이미 할 일은 거의 끝나 있었다. 오늘은 정말 조용하네.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사무용 의자에 앉았다. 평소라면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답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다. 문득 시선이 구석의 피아노로 향했다. 오늘따라 그 검은 악기가 유독 그녀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입구 쪽 데스크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서관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도 실제로 이 피아노를 쳐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늘 보기만 했을 뿐 만져보는 것조차 주저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열등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벤치에 앉았다. 오래된 가죽 의자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건반 덮개를 열자 하얀 건반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났다. 뭐부터 쳐볼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선율이 있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소나타. 왜 하필 이 곡이었을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 위에 올려졌다.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다. 낮고 깊은, 마치 달빛이 물 위에 퍼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서연의 눈에서는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음악이 그녀 안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손가락은 기억을 따라 움직였고 선율은 도서관의 정적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연주하는 내내 서연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이 곡을 들었던 것 같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연주했던 것 같은 기시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기억은 희미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사라져버렸다. 정말 아름답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다. 언제부터인지 한 남자가 도서관 입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서며 인사했다. 허락도 없이 함부로.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요. 너무 아름다운 연주에 이끌려서 듣다 보니.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한정우입니다. 도서관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출장에서 막 돌아왔는데 혹시 서류를 놓고 간 게 있나 해서 들렀다가.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후원회 회장이라니. 그것도 근무 시간에 허락도 없이 피아노를 쳤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정우는 손을 저으며 다가왔다. 오히려 감사해요. 이 피아노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월광 소나타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리워하는 무언가를 찾은 안도감인지. 도서관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제 그 정적은 전과 달랐다. 음악이 남긴 여운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고 있었고 운명의 실이 조용히 그들을 엮어가고 있었다.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의 연주가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파트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9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당시 16이었던 정우는 여동생 은주와 함께 명동 백화점에 나들이를 갔었다. 11살이었던 은주는 장난감 코너에서 인형을 보고 있었고 정우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은주는 사라져 있었다. 은주야, 은주야.
정우는 미친 듯이 백화점 전체를 뒤졌다. 안내 방송을 요청했고 경비원들이 나서서 찾았지만 은주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공기 중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빠, 나 월광 소나타 배우고 싶어. 며칠 전 은주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동네 음악학원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피아노 소리에 귀 기울이던 은주의 모습이 떠올랐다. 형아가 대학 들어가면 나도 피아노 배울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정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부모님은 실성한 듯 은주를 찾아다녔고 가정은 깨어졌다.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았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정우 혼자 남겨진 채로 그는 평생을 은주를 찾으며 살아왔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했고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자수성가해서 사업가가 된 것도 결국 은주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다. 돈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더 넓은 범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0년이 흘렀고 은주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정우는 점점 체념해갔다. 은주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해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 후원을 하며 살아왔다. 혹시 은주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음악을 좋아했던 그 아이가 이런 곳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박서연의 연주를 들었을 때 정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월광 소나타. 은주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곡이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을 보는 순간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서연을 다시 만났다. 업무상 도서관에 들를 일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서연은 어제 일 때문인지 여전히 어색해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우는 서연의 손을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서연의 왼쪽 손등에 작은 점이 있었다. 별 모양처럼 생긴 점 5개가 모여있는 독특한 형태의 점이었다. 정우의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다. 은주의 왼쪽 손등에도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다. 어릴 때 은주는 그 점을 내 별자리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다. 매우 드문 형태의 점이라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특징이었다. 혹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 씨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린 시절 기억은 거의 없고요. 정우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나이도 맞았다. 1983년생이라면 지금 40세, 사라졌을 때 은주의 나이를 계산하면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점, 그 독특한 별 모양의 점. 실례가 안 된다면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DNA 검사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나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우의 간절한 눈빛에서 뭔가 절박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정우는 개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단서를 찾은 것이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꿈속에서도 어린 은주가 나타나 형아,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30년간 놓지 않았던 희망의 끈이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5일은 정우에게 5년 같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여동생, 혹시 정말 그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수요일 오후 2시 드디어 연락이 왔다. 한정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혈연 관계가 99.99% 확실합니다. 남매가 맞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회사 사무실 한가운데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직원들이 놀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상관없었다. 30년 만에 찾은 여동생, 살아있는 은주. 정말 확실한 건가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우는 곧바로 회사를 나섰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야 겨우 시립 도서관으로 향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어린이 도서 코너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정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녀의 옆모습에서 어린 은주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조심스럽게 책을 다루는 손길에서 어릴 적 소중한 것들을 아끼던 은주의 습관이 엿보였다. 서연 씨. 정우가 부르자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아, 한 회장님. 어떻게? 잠깐 얘기할 시간 있나요? 정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둘은 도서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우는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손을 떨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서연 씨, 아니. 정우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은주야. 그 한마디에 서연의 온몸이 굳었다. 은주라는 이름이 귀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낯설면서도 그리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제가 왜 그 이름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검사 결과지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우리는 남매예요. 당신은 제 여동생 한은주입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서연은 결과지를 보며 손을 떨었다. 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지만 현실 같지 않았다. 남매? 한은주? 이 모든 것이 꿈 같았다. 3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 백화점에서 정우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넌 사라졌어. 장난감 코너에서 인형을 보고 있던 11살짜리 은주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서연의 머릿속에 흐릿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높고 화려한 천장, 반짝이는 장난감들, 그리고 누군가를 찾으며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오빠. 서연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그 순간 30년간 막혀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오빠가 정말 오빠예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서관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안해 은주야. 오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30년간 너를 찾지 못해서. 정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서연도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30년간 자신을 찾아 헤맨 오빠가 있었다는 것.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어깨를 만졌다. 저를 정말 찾고 계셨어요? 매일매일 찾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너 없는 30년은 정말 길었어, 은주야. 두 남매는 그 자리에서 30년 만에 재회했다. 주변의 책들과 조용한
도서관이 그들의 눈물 어린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월광 소나타.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왜 그 곡을 알고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 싶어 했던 곡이야. 정우가 대답했다. 사라지기 며칠 전에 나한테 말했었지. 대학 들어가면 피아노 배워달라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피아노에 대한 그리움, 월광 소나타에 대한 기시감,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 모든 것이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이다. 오빠와 동생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30년의 시간은 길고 아팠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재회의 눈물이 마른 후 두 남매는 도서관 구석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다. 30년 전 헤어진 그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혈육의 온기가 이런 것인지 처음 알 것 같았다. 은주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제 진짜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 서연이라는 이름에도 익숙해졌지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은주.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오빠. 정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30년 만에 듣는 오빠라는 호칭. 어린 은주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오빠, 오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어른이 된 지금도 똑같이 달콤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은 20년간 도서관에서 보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족이었나 봐요. 정우는 자신의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은주를 찾는 데만 쏟아부었다. 그 공허함을 이제야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뭘 하고 싶어? 정우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다. 피아노.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너무 늦었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어.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월광 소나타의 첫 음이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그 선율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 정우도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렸다. 나도 어릴 때 조금 배웠었어. 은주 때문에? 저 때문에요? 응. 내가 피아노를 좋아해서 나도 함께 배우려고 했었지. 그래야 너랑 같이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남매는 서툰 손놀림으로 함께 피아노를 쳤다. 음악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명연주보다 아름다웠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선율이었다. 오빠, 그동안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내가 사라진 지 10년 후에 돌아가셨어. 술로 몸을 망치셔서. 엄마도 15년 전에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서.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요, 오빠. 제가. 아니야,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 아빠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내가 돌아온 걸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앞으로 어디서 살고 싶어? 정우가 물었다. 여기가 좋아요.
도서관도 계속 다니고 싶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주 여기 올게.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피아노 선생님도 구해줄게. 정말요? 응. 우리에게는 30년의 시간을 채울 일들이 많아. 해가 지면서 도서관에 석양빛이 스며들었다. 피아노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고 두 남매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오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고마워. 살아있어서 그리고 내게 다시 돌아와서. 그날 밤 서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안고 잠들었다. 그리고 정우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이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이다. 도서관의 피아노는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의 선율을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빠와 동생,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